저희들이 이때까지 봤던 것처럼 동화책을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읽는 게 아니에요. 좀 낯설게 읽는 방법인데, 이 앞에 얘기했던 그겁니다. 정답을 찾기보다는 다양한 생각에 점수를 주자는 거예요. 이 기법은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 피카소가 먼저 제안한 기법입니다. 쓰레기통에서 자전거 안장하고 손잡이 가져와서 이렇게 만드는 걸 만들고 나면 공감이 많이 가죠. 그런데 누구도 안 해본 거잖아요. 이게 낯설기 기법의 특징이에요. 아직은 굉장히 익숙한데 이것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점에서 굉장히 창의적인 기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기법이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하고 모마라고 하는 뉴욕 현대미술관에서 관람객이 들어오면 그 미술관에 있는 해설사가 관람객을 데리고 그림 앞에 서서 하는 기법이 페다고지 플레이, 놀이교육의 일환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사고 기법이에요. 이때까지 제가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는 방식들이, 그래서 비주얼 띵킹 스트래티지,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방법이 이 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기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같이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자, 여기 지금 한 쌍의 남녀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을까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이제 표정도 보고요. 그림의 주변에 혹시 이야기 될 만한 글들 막 찾아요. 옷, 입은 거, 그 다음에 신발, 고무신이 어떤 게, 그 다음에 호롱불 드는 거,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신분은 뭘까? 이런 여러 가지 맥락을 가져가서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얘기합니다. 다이알로그를 만들었어요. 남자, 오늘 밤 나를 만나니 어떠셨어? 그랬더니 표정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부끄럽사와요, 서방님. 사실 이 그림 속에는 시화라고 해서 그림 옆에 글자가 있죠. 글이 나오죠. 이걸 해석하면 이 사람의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요. 힌트가 나와요. 두 번째 질문. 이 두 남녀가 만난 시간은 몇 시일까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중에 어느 계절에 몇 시에 만났을까요? 달 모양 보고 찾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집에 불도 꺼져 있다 보니까 초저녁은 아니라는 거고, 한밤중 아니면 새벽. 호롱불도 불이 꺼졌어요. 왜? 들킬까봐. 이 얘기는. 불이 켜져 있으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찾아내야 돼요. 아이들이 이 달 모양을 보고 10월달 새벽 3시 반 내지 4시 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추론해야 돼요. 그림 속에는 뭐가 있다? 언어적인 요소도 있고 과학적인 요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분야별 창의적인 요소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자, 키스 아이들한테 했던 실제 수업입니다. 아이들은 이 그림을 잘 알아요. 자, 이 그림을 보고 실험판에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엿장수 아이래요.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아마 일찍 와서 기다렸을 것이다. 또 다른 친구 없을까 했더니 이 사람이 이 아저씨래. 왜? 가장 잘 보이는 데 앉으려고 제일 일찍 왔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저도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오래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20명의 아이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요. 이게 선생님 수업이에요. 말 안 뛰게 하는 아이들 말 뛰게 만드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거와 무조건 다르게 얘기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 자기도 얘기해 보겠대. 이 할아버지래요. 발이 지났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저씨래. 제일 먼저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걸 봤을 때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일 먼저 오거나 제일 늦게 왔을 것이다. 자, 이렇게 그림 속에는 이 그림도 이상하지요. 실험하는 사람은 정면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실험판을 보시면 어디 좀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린 거죠. 이거 가지고 제가 마지막에 물었어요. 누가 이겼어 그랬대? 했더니 들은 사람이 이겼대. 들배지게 들렸잖아요. 옆에 있던 친구가 아니에요. 호박다리 후리기로 지금 역공격하고 있다고. 옆에 있는 신발을 딱 보더니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중인이에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 수업하면요 가장 큰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동화책을 샅샅이 봐요.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그림 속에서 빗물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애들은 미술학원 다녔던 아이인가 봐. 이게 제일 멀리 있대요. 그래서 가까이에 줌해서 당기면 제일 크대요. 어떤 아이는 이거래 제일 크대요. 또 어떤 아이들은 이거래 세고 있대요. 빗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아이는 이거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땅바닥에 이만큼 묻혀있대요. 또 이거는 빗물이 왜 제일 많이 담겨있는 걸 찾으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들은 뚱뚱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이거는 빗물이 안 담겨있대.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왜 했더니면은 빗물 색깔이 다른데요. 그래서 여기는 물이 안 차있는 것 같대. 그래서 조금 전에 갖다 놨대요.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림을 잘 보시고 숨막꼭질 하고 있는 아이 찾아보세요. 몇 명일까요? 수학 참여 활동입니다. 술래 1명, 2명, 3명, 4명? 사지 보세요. 5명, 저 문제. 6명, 또 있어요? 어떤 애들은 고양이가 같이 한대요. 7명. 어떤 아이는 6명. 근데 어떤 아이는 10명이래요. 어디 있을까요? 네, 슈퍼 안에 숨어서 안 보이는데. 어떤 아이는 이거고 실루엣이래요. 그림자예요. 머리, 땀. 그래 봐요, 아이들이. 1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때요? 그런데 진짜 엉뚱하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4명이래요. 4명만 한대요. 왜 했더니 얘 둘은 술먹질 하는 게 아니고 저끼리 지금 꽁놀이 한대요. 예전에 그렇게 독특하게 얘기하면 선생님 뭐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 조용히 해. 조용히 하고 다시 한번 봐. 하면서 그래요. 그죠? 그리고 선생님은 아마도 누군가가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빨리 넘어가니까. 빨리 얘기하고 6, 옳지 잘했네. 다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런 교실이 되는 거예요. 창의성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교사 자신도 창의성에 자신이 있는 거죠. 창의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창의성은 이 5가지를 이루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창의성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 유창성. 다양한 생각이나 아이디어. 얘는 기발하진 않은데 옆에 친구가 하나 얘기할 때 얘는 5가지 얘기해요. 창의적인 아이예요, 아니에요? 얘는 5가지 얘기를 못하고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굉장히 섬세하게 얘기해요. 아이디어가 많은 아이고 얘는 섬세하고 꼼꼼한 아이고 얘는 생각이 적은데 선생님 저거 옛날에 우리 엄마랑 어디 갔을 때 봤던 건데요 라고 적용하는 아이가 있어요. 융통적인 아이. 그리고 생각이 방금 얘기했던 기발했던 아이. 톱이 무섭다고 하는 아이. 상상력은 뭐냐 하면 대부분 아이가 생각으로 고치는데 상상력이 좋은 아이거든요. 이거를 만들어내거나 그려내요. 생각을 거치지 않고 산출물을 만들어내요. 이게 상상력이 높은 아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5가지가 창의성을 구성한다고 하는 요소들인데 이게 다 높은 아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굉장히 드물고 있다면 정말 자세하게 진단해봐야 되고 검사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아이들은 이 5가지 중에 무슨 하나는 반드시 높아요. 그게 끝으로 평소 때 잘 드러나기도 하고 잘 안 드러나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지금 수업할 때 딴짓하면서 만약에 못하고 있다 그러면 실제 못해서 못하기보다는 관심이 없어서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아시죠? 여기 보면 아이들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스펙트럼이 다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창의성 그러면 초창성이라고만 생각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면 아이가 부족한 게 아니고 발현되지 않았거나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바라볼 때, 교사인 내가 바라볼 때, 엄마인 내가 바라볼 때 이 아이의 잘하는 것부터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 수업이 진행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할 때 교사가 가지는 가장 큰 자부심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대화들이 가장 많이 나올 때가 내가 오늘 수업 제일 잘하는 거예요. 자, 앤서니 브라운의 그림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친구 하자라고 하는 이 동화책을 보시면 봄이에요, 겨울이에요? 아마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 사이 3월달
정도 거예요. 이상한 거 찾아보세요. 그림 보고. 어른들은 정말 이상한 거 맞춰주려고 해요. 근데 아이들은 대본 보고 대본 얘기합니다. 의자가 너무 길어요. 그냥 의자마다 이게 여자 편, 이게 남자 편인가? 분명히 작가가 의도를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두 아이는 바라보고 있는데 엄마 아빠는 정면을 바라보고 시선도 안 마주치죠. 거리가 멀죠. 친구 찾아죠. 아직까지 친구 아니라는 뜻이고 친구를 해볼까라고 하는 생각이 이 그림에 여기 있는 거죠.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다음 뒷장을 보니까 다가갔어요. 친구가 돼 있어요. 벌써 저 멀리 얘들은 각자가 데리고 개들인데 벌써 친구가 돼 있죠. 여전히 두 어른은 딴 데 바라보고 있죠. 친구하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리고 공원에는 지금 나무를 보니까 사계절 나무가 다 들어가 있죠. 그만큼 친구 되기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아빠 최고라고 하는 앤서니 브라운의 또 다른 동화책입니다. 아빠가 최고니까 구름이 망망망해죠. 이거 군데군데 나와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거 보면 이상한 그림 나오죠. 밥그릇에 다리가 달려가지고 어디 도망가고 있는 게 나와요. 이건 뭐냐면 아빠의 모습이 형상화된 거예요. 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 수업은 재밌는 거예요. 이거 그냥 물어볼 수도 있어 아이들한테. 내가 그냥 수업 계획도 없던 돌발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발문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했죠.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우리 수업을 할 때 아이들이 동화책을 샅샅이 본다. 그리고 관찰력이 좋아져요. 첫 번째 주에 그림을 그리려고 했더니 사진 보고 이렇게 그리던 애가 2주, 3주, 4주, 6주 작품 그렸죠. 8주차 때 이렇게 그려요. 그래서 참 저도 신기했어요. 이 정도로 변화가 빨리 일어나요. 관찰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고의 방법,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왜? 관찰력이 좋아야 뭐가 좋으냐? 상상력이 좋아요. 그 뇌 사진에서도 나왔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생각의 방법으로 제가 얘기하는 게 관찰이잖아요. 또 마음으로 보는 눈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 그게 통찰이에요. 인사이트. 관찰은 observation, 그러니까 눈이라고 하는 육안으로 보는 활동이고 마음의 눈으로 보는 활동이 통찰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찰과 통찰이 사고, 창의적인 사고 가운데서 뭐가 굉장히 깊은 연관이 깊으냐면 상상력. 상상력은 현실로 만들어냈을 때 의미가 있죠. 사람이 상상을 했는데 그 상상으로만 그치면 그게 상상이 아니고 공상이나 망상이나 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상상력이 의미가 있으려면 현실화해야 되거든요. 상상을 현실로. 그래서 상상력은 이상하게도 항상 뭐가 같이 따라다니면 현실성과 같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게 뭐냐? 바로 눈으로 보는 관찰력. 영화 활동, 아까 얘기했죠. 모든 과학은 예술과 다 있다. 그러니까 과학 속에는 예술의 원리가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얘기를 많이 해요. 4월 달에 우리가 뭘 가지고 할 거냐면 인상 헤더지, 모네의 헤더지 있죠. 그걸 보고 알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활동하는지 아십니까? 해가 뜨는 장면이니까 해가 뜨는 장면. 그리고 바다에 배가 떠 있잖아요. 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있을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그렸느냐? 몇 년에 그렸느냐? 무엇 때문에 그렸느냐? 이게 아니고 마치 독서 프로그램처럼 주인공 이름이 뭐냐?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뒤에 있을 내용이 뭐냐? 이런 거 묻지 말자는 거예요. 예전에 창의성 교육할 때 독서 프로그램 할 때 가장 보편적이었던 창의적인 발명이 뭐냐면 이 뒤에 이어질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내보자. 아이들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그걸 전적으로 교사 입장에서 묻고 싶은 거예요. 뒤에 이어질 내용이 뭐냐? 그럼 아이들 상관 관심 없어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걸 질문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면 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질문입니다. 부담되는 질문입니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자꾸 누군가가 나한테 답을 강요해요. 그럼 책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5세, 6세 때는, 7세 때는 책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나가면서 책을 읽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다? 자꾸 책 읽고 난 다음에 답을 강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독서 프로그램이 가진 한계가 첫 번째 뭐다? 교사 중심의 설계인 거예요.
독서 프로그램. 우리는 아이들 입장에서 먼저 고려해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쌤들한테 특별한 교수 기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고거가 좋아했던 별자리입니다. 우리 수업하게 되면 쌤들의 교양 수준도 되게 높아집니다. 이 동화책 이야기가 뭐냐면은 꿀벌이 바라본 고양이의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겹눈이기 때문에. 이거는 새의 눈으로 바라본 고양이에요. 조감도라고 하죠. 뱀의 눈으로 바라본 고양이에요. 얘들은 그 주위에 온도를 견제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손으로 손망치로 찍어서 그림 그려보자 라고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는가 하면 정면법이에요. 이게 정면법 특징은 뭐냐, 가까이에서는 이게 형상이 잘 안 들어가나요. 근데 멀리서 보게 되면 이게 형체가 나타나죠. 이게 정면법이 뭐냐, 집합의 원리입니다. 수학의 원리. 그래서 이제 그런 기법으로 아이들한테 발문을 달리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소매가가 물감 찍어서 오늘은 재밌는 그림 그려보자 이거 끝났잖아요. 근데 꽃이나 과일을 꿀벌의 눈으로 그려봅시다. 동일한 교육 활동이었는데 교사가 발문만 하게 됐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때까지는 뭐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그림책에 그림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남아있는 게 뭡니까 이제? 스토리. 어려운 내용 스토리 가지고는 뭐하자? 재미있게 제비법 가지고 코딩 활동하잖아. 그래서 네이밍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간 진입이죠. 동화책 읽고 미션 제시하고 저희가 다 제시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걸 읽다 보면요, 선생님들이 애들 잘해. 그러면 즉흥적으로 교사가 이 상황에서 내가 별도의 미션을 제시해도 되는 거죠. 만들기, 스스로 설계하기, 옆에 있는 친구랑 시간 비교해보기. 여기에 우리 영업 활동의 스케줄이 만약에 코딩을 한다면 이런 단계로 진행합니다. 자, 요거 이제 마무리. 그래서 이제 우리 콘텐츠가 추구하는 게 결국은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스스로 뭔가 하게 만들자는 거고, 두 번째, 아이들한테 문제 해결력을 한번 키워보자는 거고, 세 번째가 남과 다르게 해보자는 거. 언제? 최소한 5년만큼 답착해서 말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교육의 핵심 목표예요. 제가 얘기했던 현재 교육의 맥락 또는 우리나라 현재 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목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적에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그리고 이거 보십시오. 그죠? 명량, 인성사질, 스스로 해보게 만들고 어려운 거 한번 해보게 만들고 적용해보고 친구들한테 요거 만약 1인 1대로 해도 되지만 그룹 속으로 해도 된단 말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보고 요새 4가지 다 뭐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저는 재밌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제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짤막하게 알려드릴게요. 워크북 첫째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4월달로 이렇게 학생들한테 동화책을 이북으로 드릴 겁니다. 자, 보세요. 이 수업을 하기 전에 학생들 가장 먼저 사전에 뭐 해야 되느냐? 동화책 읽을. 그리고 동화책 읽으면서 뭐에 주목한다? 그림과 나는 모르지만 작가의 의도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물을 싫어하는 아주 별난 꼬마 악어. 자, 그래서 보면 이게 5분 54초죠. 자, 동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 제일 앞에, 그 제일 앞장에 한 장에 넘겨보시면 이쪽에 교육과정이 나와 있어요. 한 달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동화책 매달 2권이 들어가는데요. 한 권 가지고 언어 수리, 한 권 가지고 과학기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매달 조금씩은 다 다를 수 있는데 어쨌든 동화책 한 권 가지고 언어 수리, 과학기술 가운데서 2영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영역을 할 때 이게 원칙으로는 1주, 2주, 3주, 4주예요. 그런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처음에는 동화책 읽어줘야 돼요. 그럼 시간 오래 걸리죠. 그럼 언어 활동이 일단 시간 잡고 먹기 때문에 수리 활동보다도 시간적으로 굉장히 좀 빠듯하지 않습니까? 이 수업은 30분 내지 40분이에요. 길어야 40분이고 30분 이내에 끝나면 됩니다. 이 활동은. 그런데
활동을 보시면 알다시피 책 한 권 가지고 두 영역을 하는데 이 원칙으로는 1주, 2주란 말이에요. 2주간 한다는 뜻인데 지금은 제 생각에 이렇게 하면 제일 좋아요. 책 한 개 가지고 한 주에 다 하면 돼요. 1주, 2주. 그리고 또 한 책으로는 2주 차에 다 하십시오. 그러면은 책 두 권 가지고 2주 동안에 어느 소리 과학예술 다 한다. 그리고 남은 2주 동안 뭘 하냐면 3주차 때 융합 활동 하시면 되고 4주차 때 코딩 활동을 하면 되는데 코딩 활동이 매주 2개가 들어가요. 코딩 활동이 2개가 들어가는데 코딩 활동이 만약에 애들한테 재미있다면 3주차 때 하나, 4주차 때 하나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활동 안배가 딱딱딱 잘 맞아 들어갑니다. 강사일 경우에는 이제 요 책 만약에 한다. 그러면 요게 지금 만사체 언어 학원 뭡니까? 수료 활동이죠. 요를 1주, 2주인데 1주 안에 2개 다 해요. 그러니까 한 번 나갈 때 언어 수료 활동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 는 꼬마하고 그냥 색깔부터 달라요. 그냥 다르게 태어났어요. 색깔 다르죠? 얘들은 악어인데 얘는 악어 아니란 거예요. 옛날에 꼬마하고가 그리고 신발도 살았어. 달라요. 애들 다 다르게 꼬마하고는 됩니다. 별나게도 물을 싫어했지요. 그것도 만 3세인데 무당벌레들은 같은 동물끼리 뽀뽀하는 거랑 다른 동물끼리 뽀뽀하는 게 있어요. 고글이 있죠, 있어요. 그죠? 네, 관찰해보는 거. 좋아하는 친구를 때리는 한 이브 동물 이름 얘기해봐도 되고 뭐 다 되는데 자, 우리 워크북이 몇 개입니까? 2개죠. 하나가 창의 융합 활동으로 앞에 표시가 동그라미 안에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익힘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창의 융합 활동이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고 익힘 활동이 뭐냐면 바로 한글 익히기, 수개념 익히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셔도 돼요. 아이들이 집에 가져가서 한글 익히기, 수개념 익히기, 관찰하기, 예술 체험하기 이런 거 그냥 집에서 해보거나 유치원에서 방과후에 별도로 아이들한테 부지나 뭐 지도 이런 거 할 때 사용하면 되는데 특징이 뭐죠? 우리 컨텐츠 특징이 동화책 두고 가지고 다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뭐까지 한다? 한글도 이걸로 다 한다. 굉장히 효율성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형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문형을 1, 2, 3, 4주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탄력적으로 안배를 하시면 돼요. 아 이번 시간에 시간이 좀 많이 남는다 싶으시면 1주차, 2주차 한꺼번에 다 하시고 근데 처음에는 동화책을 한 번은 이걸로 이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5분 정도 시간을 살짝 잡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은어 빨리 하고 수리 학교까지 다 하시고 2주차 때 다른 책 가지고 과학하고 예술 하시고 3주차 때 코딩을 한번 맛을 보여주고 융합 활동을 하시고 아니면 거꾸로 융합 활동하고 난 다음에 오늘 제 선생님 말 잘 들었으니까 오늘 코딩 활동 하나 할 거야 해서 하시고 4주차 때 충분히 코딩 활동할 수 있도록 4주차 때 이 6가지 활동을 안배를 하시면 돼요. 언어 수리, 과학, 예술, 창융합 활동, 코딩 활동 이 6가지 활동을 일주일에 내가 4번 나간다고 하는데 시간 안에서 안배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코딩 활동은 2개 들어가 있어요. 미션 활동이 2개 들어가 하나는 기본 활동, 하나는 심 활동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애들이 잘하는 아이한테는 같은 시간이라도 잘하는 아이한테는 심 활동을 좀 줘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뭐냐면 3명 중에 한 얼룩사가 좀 독특한 친구야. 언니들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늘에 뭐가 있는지 이제 앞에 나머지 애들은 그냥 풀 뜯고 놀고 있는데 얘만 독특하게 이 풀을 가지고 못할까 혼자 독특한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어디 갔다 오는데 항상 나무 위에 올라갔다 와. 그래서 같이 따라가보자 따라가 봤더니 누가 나오냐면은 네, 아까 그 용이 나오는 거예요. 봤더니 용이 날아가. 알고 있었어요. 얘가 있었던 애예요. 언니들도 나랑 같이 날아보자. 티나가 언니
얘가 원래 자기 장난감이 양말을 사랑해요. 양말 좋아했는데 얘가 이제 타미는 지나가면서 필립의 기차는 아주 멋졌답니다. 바꾸자. 맑은 기차 나는 하는 얘하고 어머니요. 바꾸자. 더 재밌어. 다 요걸 딱 보면 시간 순서대로 참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활동이 그 육수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장난감으로 바꾸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또 힌트가 나오죠. 여길 봐요. 새로운 게 나타나고 또 바꾸고 싶고 결국엔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예의자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어? 저길 봐. 누구의 내 관점이냐면 의자에 생지의 관점. 꼬꼬미 앉아 있어. 북극곰은 한마디도 안 해요. 이 동화책에서. 그런데 어디서 뭐 나오냐면 자기 집에 갔어요. 생지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따라가 봤더니 그래서 자고 있는데 사실은 생쥐가 북극곰이 왜 생지 의자에 앉아 있었을까 하는 활동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북극곰이 덩치가 큰 친구가 생지 의자에 앉아 있었을 거예요. 좋은 의자를 고르는 방법. 생지한테 묻고 싶었던 거예요. 뭐야? 의자 좋은 거 이거 어디서 구하는 어떻게 구했냐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극곰은 한마디도 안 해요. 아이들한테 그 이유를 찾아보라고 하는 활동이 나옵니다. 보시면 제일 내지 첫 번째 내지인데 이거랑 다르죠. 어떤 사물들이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7세 아이들의 첫 번째 활동이 이게 뭐냐면 의자 뒤에 숨어 있는 글자를 찾아보라는 활동이 있어요. 글자는 뭐겠습니까? 신문이겠죠. 니은을 보니까 유추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은 이게 다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뭐 두 자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세 자로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책이 이북이 좋은 게 읽으면서 그 어느 뜻이 날 안 아침 느껴져요. 데이지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기분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누가 나를 꼭 껴안아 주었으면. 데이지는 한숨을 퐁 내쉬며 생각했어요. 그게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 껴안으라고 하는 친구를 데이지가 찾아가는 그 경로가 나와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등장인물이 얘기하는 이런 말풍선 안에 있는 달리기 이것들은 시작했어요. 나레이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주어리로 된 것만 나레이션이 나와요. 쪽에 있는 토끼들은 요 위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한번 그려보자 하는 활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공원에 다 깨어나라고 말했어요. 데이지는 자, 요 장면이 있죠. 그 7세에 보면 요 장면하고 요 깨어났어요. 그래서 동그라미에 있는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라는 게 있었죠. 단순한 관찰력으로 본다면 답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게 답이 아닌 걸 찾더라도 우리는 뭘 아이들하고 얘기해 주면 좋아요. 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서 얘기하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여기서 발문의 기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이들한테 왜라고 질문하지 마십시오. 이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선생님의 발문이 뭐냐면 너 왜 그렇게 생각했어? 라고 묻는데 자, 아이들 입장에서 만약에 교사가 자꾸 왜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틀려서 그런가 선생님이 내한테 묻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고 묻는 게 더 좋아요. 부모나 교사가 아이들한테 창의성을 길러줄 목적으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합시다 하는 게 있는데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수준 높은 발문의 기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왜라고 묻는 게 아니고 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라고 묻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추궁당하는 느낌이 들지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하는 반응보다는 어떻게라도 더 좋습니다. 이거는 교사의 그 발문 기법 중에 하나예요. 똑같은 그림을 찾는데도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틀린 아이들. 정교한 아이들은 수경 쓰고 있는 아이들을 찾을 텐데요. 기발한 아이들은, 엉뚱한 아이들은요, 수영모를 벗었다. 또는 뭐, 그래서 그 피부 색깔이 같은 걸 골라가지고 동그라미 치는 아이도 있을 거예요. 교사가 일단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활동할 때는 일단 내려놔야 돼요. 뭘 내려놔요? 답을 찾는다는 강박관념에 이 수업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수업은 쉬워요. 왜?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좀 적응하기 힘든 수업일 뿐이지만 이것이 조금 진행이 되고 빠른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4월 말쯤 되면요. 딱, 와, 이거는 굳이 지침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활동의 기본 활동을 보고 어떻게 이걸 풀어내는가가 중요한 거지. 전적으로 진짜 교사의 영역. 근데 이 영향이 다른 활동처럼 대단한 걸 요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기법 가운데 VTS 기법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만 지키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이들의 반응을 따라가라. 교사는요 반응을 했죠. 수용해서 던져주고 다시 받아주면 돼요. 그 반응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친구 방금 이 친구는 여러 생각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떻게 생각해? 옆에 있는 친구랑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게 이 활동에 좋은 거야. 잘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받아주고 던져줬다가 던져준 것을 다시 옆 친구한테 다시 던져줘라 하는 원리가 있어요. 우리 이 발문의 기법은 뭐냐면 아이들의 반응을 따라가는 원리가 바로 그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답을 정해두고 그 답을 애들한테 유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을 상정해 두고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주도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하다 보니 이 활동의 주도는 누가 됩니까?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단지 뭐만 해주면 된다. 받아주고 대처해주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받아주고 되돌려줄 때 선생님이 갑자기 드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수업할 때 그런 반응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업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져요. 그래서 예상하지 않았던 반응이 나오는 것에 그것이 최고의 수업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굳이 왜 이 워크북에 해당되는 활동들을 일일이 다 얘기 안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내가 일일이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됩니까? 또 요대로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활동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잘 체크해 주시고 이 활동을 할 때 아이들 반응을 이렇게 잘 받아주시면 된다. 이 얘기.